36개 시군으로 구성된 시장군수협의회가 추석이 끝난 뒤 국외 연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연수 대행사를 공고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통해 전주시와 롯데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전주시는 롯데와 협약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 링링이 올해쯤 전북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내년 총선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이른바 황제연수 문제를 지난주까지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동북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동북권의 5개 시군 단체장들이 해외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수 대행사를 공고도 하지 않고 몰래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섬진강은 황제 연수, 동북권은 몰래 연수.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동북권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직원 등 18명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로 국외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동북권 관광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취지입니다. 협의회 회장 기관인 장수군은 이 연수를 주관할 대행사를 아무 공고도 내지 않고 전주의 한 업체로 결정해버렸습니다. 9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국외 연수 대행사를 수의계약으로 정한 겁니다. 여행사한테 개별 시군에서 이제 납부를 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행사 선정 관계나 그런 것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반면 전주시 의회는 5,700만 원이 들어가는 국외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공고를 2차례나 냈습니다. 1차 공고에서 업체가 한 곳만 참여하자 재공고까지 내면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 개 업체만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읍시 의회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국외 연수 업체를 선정하는 등 동북권 협의회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당장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북권 협의회는 2015년에 발족했지만 아직까지 총선이나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 한 건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보고서까지 대행사에 떠넘겨 황제 연수라는 비판을 받았고 동북권 시장군수협의회는 대행사를 몰래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롯데와 전면전도 피하지 않겠다던 전주시. 오늘 전주시 의회에선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 변화를 놓고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다시 롯데와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종합경기장을 지키기 위해 롯데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던 4년 전의 전주시장은 어디 갔냐는 일성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률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롯데와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2기 김승수시장 집행부 출범 이유는 그전과 달랐습니다. 롯데가 서울 영등포 역사 백화점을 연 251억 원에 임대한 것과 비교할 때 롯데가 호텔과 컨벤션만 기부하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임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66년 전주시에 돌아가야 할 돈을 롯데에 갖다 바치는지 시민의 보고 묻습니다. 사실상 일본 기업인 롯데와 개발하지 말고 새롭게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토론과 연구, 용역 과정을 통해서 시민 총의를 도출함으로써 민민 갈등을 해소하고. 하지만 김승수 시장은 2012년 당시
송화진 시장 때 협약서 때문에 롯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백지 상태에서 정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을 하고 싶었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롯데와의 협상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롯데에 대한 시의회의 반발이 커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힘을 키워가면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라북도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사나흘만 버티면 새카맣게 연글 포도. 가을 장마 탓에 크기도 당도도 아쉽지만 태풍 소식에 서운함은 밀어두고 가위질이 분주해집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지나가다 만약에 이거 싹 쓸어버리면 이것도 맞아도 수확을 못 하니까 서운해도 타야죠. 바람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여름 내 고생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제 막 꽃을 틔운 들깨를 줄로 두르며 농민 얼굴에 근심이 서립니다. 태풍 오기 전에 지금 단도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면 수확을 전혀 못 하니까 지금 이제 최고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중형급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13호 태풍 링링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에 접근하겠습니다. 이후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겠고 낮 동안 한반도 서쪽인 전라북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50m, 그 밖의 지역에서는 초속 25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2010년 곰파스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히 곰파스보다 서해안에 근접해 움직이는 데다 세력은 더 강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많은 비도 동반해 일요일 새벽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되도록 외출은 삼가고 하천이나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은 금물입니다. 또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등은 미리 단단히 묶어두고 창문은 테이프 등으로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는 6일 개막할 예정이던 제13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따라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장수군은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에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에 따라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딧불 축제를 열고 있는 무주군은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딧불이 탐사와 안성 낙화놀이, 불꽃놀이 등 실외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일부 실내 행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들이 하나둘씩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고 정당들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내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혀온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이 익산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30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현역인 이춘석 의원은 남성고를 나왔고 김 전 차장은 이리고 출신인 만큼 당내 경선에서 두 학교의 동문간 세대결 양상이 예상됩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취를 놓고 관심을 모아온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도청을 떠날 이 부지사는 이로써 김제부안 출마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대한정치연대의 이탈로 설 자리가 더 좁아진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공조로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정치 세력과의 외연 확대를 위하여 함께 다양하고 끈끈한 공동 연대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 거점 정당과 계층 기반 정치 세력이 손을 잡은 건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역 기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창당 정신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직을 새로 임명하고 조직을 정비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과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내일부터 한국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과 단체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국노총 소속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내일 새벽 4시부터 전주 시내버스 408대 가운데 31%인 128대가 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주시는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버스 28대를 대체버스로 투입하고 파업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핵 전북연대와 전북도의회가 한비도 원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체계 변화와 관련법 개정, 그리고 원전을 재가동할 때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장 먼저 한빛원전 1호기 사고 위험을 통해 관료화된 원전안전위원회의 초기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뢰가 이미 크게 떨어진 원안위 체계를 관료에서 이제는 경험이 풍부한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정관료가 결정을 내리는 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은 기술자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행하는 시스템을 가야 된다는 거죠. 원전 소재지인 전남에만 치중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 목소리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상황 시 즉시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심 체계로 되어 있는 지자체들은 60분 후에 1시간 이후에 문자로 통보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그 도민들한테 그 안전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원안 위에 몰려있는 권한이 일부라도 지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과 결이 닿습니다. 여기에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일본처럼 자치단체와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 도의회 또 지역의 정치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민 동의권을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사업을 따오듯이 이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감시위원회의 구성,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기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일부터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내일부터 10일까지, 전문대는 내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주요 대학별 모집 인원은 전북대 2,730명, 전주대 2,483명, 우석대 1,643명 등입니다. 호남권 전문대 18곳은 오는 7일 전주 비전대에서 합동 입학 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채권 보관기관으로 선정된 뉴욕 멜론은행이 전북 혁신도시의 전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개소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뉴욕 멜론은행은 전주사무소 개설로 국민연금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통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일 고창에 사는 50세 남자가, 4일에는 부안에 사는 80세 남자가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으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닿을 때 감염되는데 급성 발열과 오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간 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 교수를 벌금 4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5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